고시원에 몰래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있었죠. 그냥 김치 그냥 꺼내 먹은 건데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닐까, 이런 거 가지고 처벌이 되나. 그 남성은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, 최석호 변호사입니다.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동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며칠간 집을 비워둬야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꼭 이럴 때 빈집에 몰래 침입을 하고 또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을 해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, 다 아시겠지만은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이 야간,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일몰 전부터 일출 전까지, 즉 해가 안 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, 해당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서 가장 편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포감을 주는 범행이 바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처벌 수위를 보면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루게 됩니다. 일반 절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인 걸 생각해보면은 거의 한 1.5배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또 이제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깨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특수절도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그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. 약 3년간 연애를 한 A와 B가 있었는데 A와 B가 크게 다투게 되었고 B가 연락이 되지 않자 A가 B의 집으로 밤 10시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집 안을 보니까 불은 켜져 있어가지고 A씨는 안에 좀 들어가 볼까 하고 보다가 마침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때 그 A씨는 B랑 어떻게 연락을 하지? 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집안에 놓인 그 B씨의 소지품을 발견했고, 이걸 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B가 연락을 할 테니까 이제 연락이 되겠다 싶어서 이 소지품을 가져갔죠.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그 A와 B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소지품을 돌려주고 대화도 했는데, 당연히 이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B씨가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고소를 했던 거죠. 당연히 이제 B씨는 A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은 상황이죠. 그 과정에서 B씨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이 된 거죠. 이제 야간주거침입이라고 할 때 그 야간 여부가 약간 애매한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 5시 반 정도 되면은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때 만약 절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그냥 절도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.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재판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매일 일모 일출 시간을 발표를 하는데, 그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 여부를 따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형량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, 그만큼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게 처음부터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 만큼 이러한 문제에 연루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즉시 법률 대리인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, 아니면 어떻게 무죄를 따낼 수 있을지 이런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좀 크게 처벌을 받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람 설정 모두 하셨죠? 다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